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부터 오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나스닥은 좀 하락하고 있고 다른 종목들은 어제 상승분을 지켜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금 같은 경우는 어제 있었던 충격적인 하락으로부터 약간 반등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오늘 약간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암호화폐 시장은 어떨까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15,200불대에서 15,300불대 이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해주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은 거하게 펌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조만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그동안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었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금융위원회는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의 권장 기준, 특히 트래블 룰에 맞춰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에 따를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 같은 경우 한국 내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벌금이나 벌칙을 적용받은 기록이 없다는 것과 함께 당국에 의해서 자금 세탁 리스크를 평가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사기 거래소들은 사라지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반면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힘 또한 강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사 바이슨 트레일즈에서 이야기하기를 현재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더리움 공급량에는 변화가 없지만 3, 4분기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유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32개 이상을 가진 이더리움 주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라기보다는 기존 이더리움 투자자에 대한 자금 배분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왜 32개냐? 이더리움 2.0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는 숫자가 32개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2.0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이더리움을 32개 이상 들고 있는 계정 숫자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2.0 계정에 현재까지 49,000여 개의 이더리움이 입금이 되었는데요. 이더리움 2.0 비트코인 체인의 가동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524,288개의 이더리움이 추가로 입금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32개 이상 들고 있는 이더리움의 계정 숫자를 나타낸 이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많은 이더리움의 입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필요한 이더리움 개수의 9%밖에 충족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이더리움 2.0 0단계는 내년 1월까지 출시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제네시스 단계가 다가오면서 검증자들이 폭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32개 이더리움을 긴 시간 락업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32개를 스테이킹 하게 되면은 2년 동안, 이제 대략적으로 2년 동안 못 뺀다라고 합니다. 장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이 출시가 되고 나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이더리움이 장기간으로 묶이게 된다면은 가격 상승도 당연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한편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투자 신탁 운용 자산은 1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GBTC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신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여기에는 이더리움 최근 가격 상승이 한몫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의 떡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모든 이더리움 홀더들의 꿈을 싣고 이더리움은 떡상하면서 2.0 안정적으로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체인링크 짧은 업데이트, 레이어2 덱스 확장성 솔루션인 팔콘 수압이 체인링크의 가격 지표를 테스트넷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엔 진리카 재단에서 이야기합니다. 디파이 프로토콜 자이로를 출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이로는 자이로 프로토콜의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향후 자이로 생태계의 계획 및 자산 관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엔 언제나 논란거리를 몰고 다니는 저스틴선에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저스틴선 역시 저스트 스왑이라는 프로젝트를 출시를 했죠. 여기에 디파이 프로젝트 샤크트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먹튀 논란에 휘말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휘말린 것 뿐만 아니라 저스틴선 트론 창업자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들이 먹고 튄 돈은 이제 달러로 환산했을 경우 10,000만 달러 상당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저스트 수압에서
트론 샤크, 이 샤크 트론이 화이트리스트 프로젝트, 안정된 프로젝트로 지정을 받았었던 그런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커뮤니티 멤버들이 저스틴 선에게 이 선씨 이거 스캠이야 라고 몇 차례나 경고를 했으나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번에는 저스틴 선도 한패다 라고 이제 저스틴 선을 대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밝혀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 더 이상은 이런 스캠 프로젝트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봅니다. 일단 저스트 스왑에서 화이트리스트로 체크를 한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스트 스왑 측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자, 그 다음 소식은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들입니다. 자, 최근에 수많은 기관들, 억만장자들이 왜 비트코인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라고 조셉 영씨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은 바로 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면서도 성장 잠재력마저 가진 자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다라는 것인데요. 현재까지는 사람들의 기대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이에 이어서 미국의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억만장자죠. 빌 풀테가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월가가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 하는 것이 낫다. 월가가 비트코인의 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래는 밝다라고 강조를 한 것인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은 기관들,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 하는 것이 낫다. 한국도 늦었지만은 공개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자면은,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신다라고 말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부자 동창생 조선족까지 동원해가지고 납치하려다가 실패하고, 또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돈 많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 비트코인 좀 있어 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면은 나중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비트코인 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표적으로 만들지 마시고요. 그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는 이상한 문화라고 해야 될지 그게 있는데 인증을 하라 그러죠. 몇 개 들고 있는지 꼭 인증을 하라고 했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이 몇 개 들고 있는지 절대로 밝히지 마세요. 안 그래도 해킹 때문에 요즘에 난리인데 절대적으로 비밀 유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플랜 B가 이야기합니다. 플랜 B는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만든 사람이죠. 비트코인이 2021년까지 최대 28만 불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비트코인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정확하다고 믿는다며 2021년 12월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야, 내년 이맘때쯤에 비트코인 1억 간다는데요. 자, 아무튼 이어서 읽어보면은 이 공급 부족이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2021년을 기대할 만한 해로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2021년은 올 5월 있었던 반감기에 따른 블록 보상이 뒤따르는 해로,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공급은 줄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물론 그가 보고 있는 이 상승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10만 달러에서 28만 달러 사이, 그 폭이 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과연 내년 이맘때쯤 저와 저희 시청자들 비트코인 덕분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춤추면서 연말을 맞이하게 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투자 조언이 아니다 라고 플랜 B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희망회로라고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플랜 B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트윗을 통해서 이런 정보 또한 추가로 공유를 했는데요.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그의 대차 대조표가 7조 1천억 달러, 유로피언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6조 8천억 달러로서 각각 새롭게 대차 대조표의 최고점을 돌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두 개의 중앙은행 모두 돈을 엄청나게 찍어댔다, 사상 최대로 찍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올해 새롭게 찍어댄 달러 양이 전체 달러의 22%라고 제가 한 달 전쯤에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올랐겠네요. 그러면서 플랜 B는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서 기존의 통화 시스템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방면에서 가짜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비트코인이 연출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짧게 비트코인 분석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 봉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에 하방 압력을 조금 받긴 했었으나 여기는 새롭게 형성된 지지선을 타면서 여기서부터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지선이 무너지게 될 경우 비트코인은 이 채널 하단인 14,300불대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13,300불대까지 가게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반대로 다른 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깨고 올라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비트코인 bearish divergence가 보여지고 있으면서 MACD, RSI, 스토치 RSI에서 약세를 발견할 수가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굉장히 과매수됐다라는 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올해 고점을 찍었다는 전제하에 조정을 받게 된다. 피보나치 비율 382 이 지역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15% 정도 빠질 수가 있으며 618짜리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25%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라고 이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82짜리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13,500불 정도, 618짜리는 12,000달러 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수인데 과연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요즘같이 비트코인 움직임 예상하기가 힘든 적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트코인 수요에 대한 호재가 너무나 많이 몰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인데요. 자, 과연 그것 때문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90포인트 아직도 극단적 탐욕 단계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자, 과연 지금부터 탐욕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인지, 작년 같은 경우는 막 95 이 정도까지 가기도 했었거든요. 자, 과연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기대를 가져보기로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전할 수 있었던 여러가지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됐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가운데 토마토밭에 비닐하우스 씌우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면 제가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을 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